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곡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곡률에 대한 정의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Y축이란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X축이라는 것이 있다 이번에. 자, 이게 X가 제로가 됐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선생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곡선이 Y꼴 fx가 이런 형태가 하나 있다 볼게요. 물론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전부 다 뭘로 바꿔서 매개 변수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다 계산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바로 그냥 나왔을 때 일종의 어떤 음함수 형태에서 우리가 바로 찾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녀석 자체를 한번 우리 잡아보기를 여기에 P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알파 정도로 우리가 각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Q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역시 또 다른 우리가 접선을 하나 여기다 요렇게 한번 그어보자 이 말이야. 자, 그렇게 이렇게 긋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알파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요만큼의 각도가 좀 변했겠죠? 델타 알파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알파면 이쪽도 델타 알파가 될 것이고 자, 이게 알파와 델타 알파니까 두 개 합해서 알파 플러스 얼마 델타 알파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상황에서 여기 나오는 요렇게 따라가는 요 PQ 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델타 S라고 한번 두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델타 S에 따라서 우리가 델타 알파의 변화, 다시 말해서 델타 S의 변화량에 대한 델타 알파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평균 곡률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평균 곡률이라고 하고 이때 델타 알파에서 델타 S라고 하는 녀석을 리미트 델타 S가 전부 다 0으로 갈 때 뭐라고 한다고? 이제 우리는 d 알파 ds가 되겠지. 자, 이렇게 표현되어진 녀석은 각도를 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율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녀석 자체의 바로 크기를 쳐서 절대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의 크기를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바로 곡률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자, 커버추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한다? 카파라고 쓴단 말이야. 자, 곡률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곡률의 정의는 이 단위 접선 벡터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이 중간에 나와 있는 S에 대한 형태가 호의 길이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의 어떤 변화율 자체가 우리는 곡률 벡터라고 하고 그것의 크기에 대한 부분을 잡아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바로 곡률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변화율 말고 그냥 각도에 대한 변화율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미분기하 수업에서 주로 이제 곡률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곡면의 성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끝을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알파에서 델타 S라고 하면서 평균 곡률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의 극한값을 뭐가 된다? 우리는 곡률이라고 한다. 그 크기를.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뭐죠?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바로 이 기울기야. 다시 말해서 어떠한 y라는 녀석의 점 P에서의 뭐 되죠?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y'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아크 탄젠트에다 뭐 y'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녀석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 알파를 미분 한번 해보자면 d 알파는 자, 아래 것 미분해서 이 아크 탄젠트가 되죠. 자, 이 아크 탄젠트가 됩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1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그렇죠. 바로 이 녀석을 위라고 써주면 되는데 안에 있는 녀석을 미분해야 되죠? 그럼 얼마 됩니까? y2'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크탄젠트 y' 미분하면은 1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것이고 안쪽에 있는 녀석을 미분하면 얼마? y2'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상태에서 우리가 d 알파 ds라고 했으니까 ds를 한번 보면 ds는 루트 dx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d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변형을 한다라고 친다면 1 플러스 얼마 돼요?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양쪽에다 뭐 한다? dx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녀석을 이쪽에다 바로 집어넣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물론 여기다 미분한 녀석 자체가 뭡니까? 여기는 y' 이런 거 전부 다 x만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dx가 붙어야 정사일 거야.
왜냐하면 알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지만 전부 다 이게 y에 대한 식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dx, dx가 나올 거야. 왜냐하면 y 자체가 전부 다 x만의 함수이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다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d 알파라고 하는 녀석에다 d 얼마 s라고 썼을 때 결론적으로 따져지면 이것분의 이거가 되겠죠. 자, 이것분의 이거가 되니까 자, 결론은 어떻게 된다? 밑에다 한번 써볼게. 자, 이것분의 이거니까 얼마 됩니까?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써주고 위에 나오는 녀석이 1 플러스 얼마죠? y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위에 더하기는 무슨 더하기예요? 위에 얼마? y2 프라임 되겠네.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제 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얼마? y 프라임의 전체 제곱의 전체에 2분의 1승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이 될 것이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y2 프라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d알파 ds가 이렇게 표현되어졌으니까 고로 d알파에다가 얼마? ds라고 하는 녀석에 바로 뭐? 크기를 하나 만들어 본다고 친다면 크기 자체는 여기다가 바로 그냥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바로 그냥 집어넣고요. 자, 얼마? 루트 쓰지 말고 바로 그냥 전체적으로 표현합시다.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얼마? 2분의 3승이 되겠고 y2 프라임에 뭐가 된다? 바로 절대값이 붙는 결과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진 이 녀석 자체를 바로 y콜 fx라고 주어진 이 함수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뭡니까? 공률이라는 것입니다. 자, 카바추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하면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에서 만약에 y 프라임이 매우 그쵸? 작다라고 치면 y 프라임 변화율이 매우 작다면 y 프라임이 매우 작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빵이 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다? 카바추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뭐 y2 프라임의 크기랑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 뭐 충분히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카바추어라고 하는 카파라는 공률은 실제로 뭐가 된다? y 프라임이 매우 작은 형태를 나타낼 때는 그냥 단지 두 번 미분한 것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니다. y 이퀄 x제곱이에 자, 어떻게 됩니까? 위의 점 0,0에서의 카바추어 공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매개 변수화 시켜갖고 rt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얼마? t, 얼마? t 제곱이라고 놓고 우리가 바로 계산해도 되지만 실제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를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y 콜 x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녀석 자체를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y 프라임,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2x가 될 것이고 f의 2 프라임 x는 2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결과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카바추어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친다면 자, 1 플러스에다 y 프라임이니까 얼마? 2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얼마? 2분의 3승이 되겠고 그 다음 2 프라임 2인데 절대값 치나 안 치나 똑같다 이 말이지. 그치? 그냥 별거 아니야. 그래 바로 그냥 우리가 땡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에서 얼마? x하고 y가 둘 다 빵인 상태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매우 아주 단순하게 0이 돼버립니다. 1분의 2니까 얼마? 2라는 값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결론은 어떻게 돼요? y꼴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라고 친다면 원점인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여기 제로라는 값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에 있는 녀석에서의 공률은 얼마 된다고?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y'이잖아. y'이 굉장히 작다란 말 자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짝까지 오르다 뭐야 돼? 거의 0이잖아. 바로 접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아주 0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뭐가 돼? 바로 공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두 번 미분한 것의 크기를 형태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형태를 볼 것이냐면 지금 본 것이 y콜 우리가 뭐 fx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녀석의 공률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y꼴 fx라고 주어진 함수가 아니라 매개 변수화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x 이꼴 뭐가 돼? ft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 있고 y라고 하는 녀석이 뭐 gt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친다면 x 이꼴 ft와 y 이꼴 gt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친다면 이 녀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카바추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우리가 공식이 뭐였냐면 루트에 얼마 되죠?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분의 y2 프라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y''과 y2'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y''을 이제 찾아보면 알다시피 주어진 녀석이 t만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죠. dy dx가 됩니다. dy dx가 만들어진다면 y를 뭐다? t로 미분해야 되죠. 자, 얼마 됩니까? g 프라임 t. 자, dx, x를 t로 미분합니다. f 프라임 t. 자,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뭐가 돼요? y 프라임 되죠. 자, 이제 우리는 뭐야? y2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네. 자, 분모를 제곱합니다. 자, f 프라임 t에 얼마 됩니까?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자, 미분하고, 자, 그대로 두고, 자, 나중에는 이제 t를 없애겠습니다. 마이너스에다가 그대로 두고, 자, 미분하죠. f의 얼마? 2 프라임 t가 되겠다. 자, y2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dt, dt라서 약분되어져 버린 것이고 여기도 dt, dt여서 약분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식 된다는 걸 알고 이걸 알고 있으면 바로 여기다 쳐넣으면 될 거야. 여기다 그냥 바로 넣어봅시다. 이제 카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f't죠? f't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f't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갖다 쓰려면 자, f't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자, y''이 제곱이에요. y''이 제곱을 하게 버리면 f'분의 이거 없애버릴게. 귀찮아요. 자, 이렇게 제곱되죠. 이거 전체 얼마? 2분의 3승이죠. 자, 이 녀석 분의 위에 나오는 녀석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따져본다면 y2'이 요 자리에 와야 되죠. 그 y2'이 요 자리에 와야 되니까 어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 1 곱하기 이렇게 합시다. 아유, 1 곱하기 여기다가 얼마? f'에다가 f'의 전체 제곱분에 자, g2' f' 마이너스 g' f2'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이제 t라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딱 생략하고 들어가면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서로 통분해버리면 f'이 제곱이 나오죠. f' 제곱 더하기 g'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 녀석에 얼마? 2분의 3승이라고 해놓고 아래쪽에 f'의 제곱이 2분의 3승이 f' 3승이 되겠죠. 그 녀석 위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곱하기 밑에다가 본다면 f'이 얼마입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 g2'에다 f' 빼기 g 얼마? 프라임의 f2' 되겠습니다. 보입니까? 카파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이 두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어진 녀석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녀석 자체가 주어진 것이 키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녀석 자체 f'의 제곱에다 f' 제곱 따위 g' 제곱되고 분의 얼마? 요거는 2분의 3승 그대로 두고요. f'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3승 f'의 얼마 돼? 3승이라고 하는 녀석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곱하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을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y2'이니까. 자, 그러면 f'의 제곱에다가 얼마? g'에다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써주고 자, 이 녀석이 2분의 3승분의 요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g2'에다 f'에다가 마이너스에다 g'에다가 f2'이라고 하는 것을 써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주어진 녀석을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얼마? f'이라고 하나 남았는데 실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주어진 게 y2'이고 1 플러스 y'의 제곱인데요. y'은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2'을 계산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t에 의해서 계산한다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우리가 말하는 y2' 뭡니까? 실제 우리가 말하는 y'은 dy dx야. 이게 dy dx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두 번을 미분할 때는 어떻게 돼? dy를 dx를 한 녀석이 t로 이루어져 있죠. 자, dy dx를 뭐 한다는 거야? d에다 얼마? dt를 해주고 곱하기 얼마? dt를 뭐 한다? dx 된 걸로 나눠줘야 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계산할 때 뭐가 빠져있다는 얘기야? 바로 요 녀석이 빠져있다는 거야. 그러면 dt, dx라고 하는 녀석이 뭡니까? 여기 주어진 녀석 x를 t로 미분한 거니까 f't인데 그것을 뒤집어 놨으니까 f't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 곱할 때 뭐를 곱해준다? 여기서 f't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녀석을 바로 여기다가 같이 적용해버리면 바로 뭐가 됩니까? f'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둘이 약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카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일반적으로 같이 주어진 내용에서 매개변수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률 카바추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은 자, f'에다 얼마? 제곱 더하기 g'의 전체 제곱에
똑같이 2분의 3승이죠. 앞에서랑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3승에 이번에는 G2 프라임 F 프라임 마이너스 얼마 G 프라임 F2 프라임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실제 요 모양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주어진 녀석의 Y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GT가 되겠고 X가 되겠죠. 서로 지그재그 크기가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뒤에 나와도 관계없단 말이야. 절대값 쳐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억한다? 여기다 F라고 쳐놓고 G라고 쓴다면 F를 2번 미분하고 G를 2번 미분한 녀석 요렇게 만들었을 때 서로 지그재그로 곱하죠. F 프라임, G2 프라임, 마이너스 G 프라임, F2 프라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 녀석이 카바추어가 된다라는 사실은 요 식에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보겠는데 여기다 좀 그렇네요. 종이가 적네. 자, 예를 들어볼 텐데 저쪽에 가서 하기 전에 문제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A인 원의 공률을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A인 원의 공률을 한번 따져보겠는데 카바추어 과연 어떠한 현상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가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냥 달려보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한번 달려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돼 있는 원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매개 변수화 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원이 하나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걸 대표적으로 얼마 돼? 극좌표계로 바꿀 수 있죠. x는 얼마? a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바꿀 수 있고 y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되죠?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형태를 세타로 표현되어진 xy를 매개 변수화시킨 상태야. 자, 이런 상태에서는 카바추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카바추어 얼마 됩니까? 주어진 녀석이 다시 한번 공식 한번 써볼까요? 물론 다른 형태로 우리가 벡터 함수로 표현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얼마? x 프라임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전체 제곱이 fg 대신 쓰겠습니다. 얼마 될 수 있다? x 프라임 y2 프라임 마이너스 x 2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결국엔 여기 나와 있는 식은 t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걸 이제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니까 그냥 쭉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자 일단 먼저 볼까요? 얼마? 마이너스 a 사인 세타예요. 물론 d 세타가 붙어 있겠죠. 자, 그리고 얼마?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a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두 개를 우리가 제곱해가지고 더해버리면 a제곱 사인제곱 a제곱 코사인제곱의 형태가 나와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한다? d세타가 붙어있는 것 자체가 그냥 바깥으로 기어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거랑 사라지겠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x의 2'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코사인 세타 되겠죠. 자, y의 2'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여기다 빡 집어넣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여기다 쳐넣자면 바로 탁 집어넣으면 x'의 제곱에다 y' 제곱을 두 개를 더해버리면 a제곱 사인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얼마? a제곱에다 얼마? 코사인 제곱이 된다면 당연히 두 개의 합은 얼마 됩니까? a제곱이 되겠죠? 자, a제곱이 된 상태에서 2분의 3승이니까 요 아랫부분은 뭐가 된다는 거죠? 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a의 3승이 됩니다. 이게 왜 이게 분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축축하지? 여기 뭐 습기 찼나? 비 왔나? 여기 뭐 스튜디오가 이 모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 x 프라임 y2 프라임이에요.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프라임에다가 y2 프라임 마이너스에다가 x2 프라임 y 프라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에다가 어차피 절대값 쳐서 풀 거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식 자체에서 이제 키워드는 결론은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x 프라임에다가 x y2 프라임이죠. 이 두 개를 곱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양 자체가 왠지 그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모양 자체를 보면 이해가 돼야 되죠? 왠지 뭐 한 것처럼 보이 지그재그 뭐죠? 바로 외적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그재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쓴다는 걸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프라임 y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x 프라임 y2 프라임 하면 얼마 됩니까? a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네요. 자, 마이너스에다가 x2 프라임에다가 y 프라임이죠. 두 개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a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 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a 제곱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자, 이것을 어차피 제곱이니까 크기 때려봐야 얼마? a 제곱이죠. 그냥 숫자 자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최종 결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죠? 카바추어, 카파가 나오는데 바로 뭡니까?
밑에 나온 녀석이 A3승이 되는 것이고요. 위에 얼마? A제곱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A분의 1이다라는 상태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어진 녀석이 이렇게 해서 어떤 y꼴 fx라고 하는 것이 매개변수로 커브가 이루어져 있을 때 어떤 임의의 점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률을 잡았을 때 여기 있는 녀석 자체는 뭐다? 무조건 a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어진 이 녀석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x제곱 더하기 뭐 y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바로 원 위에서 만들어진 공률이야. 근데 그 공률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의 뭐 원이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진 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반지름의 역수가 됐다는 거죠. 아하, 뭐죠? 반지름의 역수가 되더라라는 것 여러분 잘 알 거야. 그래서 공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점에서 원 위에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그 원 위에 어떤 점을 우리가 지정해 준 건 아닙니다. 아무 점이나 마찬가지죠. 그 어떤 점을 잡았는데 거기서의 공률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나왔다고? 바로 이 원이라고 하는 녀석의 뭐 역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반지름에. 이 말 자체는 원 위에 어떤 점에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 공률은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무엇을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로 어떤 녀석이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고 쳤을 때 여기 위에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뭐가 되죠? 요렇게 해서 원을 하나 딱 잡는 거죠. 원을 하나 딱 잡으면 여기 위에 지나가는 요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우리가 뭐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요렇게 접하는 원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 접하는 원을 만들었는데 이 원은 당연히 중심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 이 원 위에 어떤 점이라고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원 위에 어떤 점이라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 위에 어떤 점인지 거기서 점을 하나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점을 해석했을 때 거기서는 어떻게 되니? 요 반지름 자체가 얼마라고? A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간에 공률 반지름 어떻게 돼? 있고 A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역수가 뭐가 된다고? 공률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녀석에서의 공률 카바추어는 항상 뭐가 돼? 이 원의 반지름에 뭐가 된다? 역수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 자체를 보고 만드는 이 A는 다시 말하면 공률이 얼마? 역수가 되겠죠. 카파분의 1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반지름이다. 어떤 반지름이다? 그 점에서 접하는 원의 반지름이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공률 반지름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 공률 반지름은 공률 원의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여기 접하는 최대원을 한번 생각했을 때 여기 조금 더 굽혀지면 여기 접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조금 작아지겠죠? 작아져야 정상 아니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굽혀지면 조금 더 이게 접하는 걸 잡아보면 최대원이니까 이렇게 작아질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점점점 많이 굽어버리면 여기 접할 수 있는 최대원은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 것이고 자, 그래서 자꾸 많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굽으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조그맣게 이렇게 많이 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률원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떤 곡선이 이렇게 휘어진 정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 물론 만약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 중심을 따라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거는 이제 가십거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곡선이 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접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접하는 부분에서 뭐 원을 하나 잡았고 공률원이 하나 나오겠지? 그럼 좀 많이 접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쑥 들어갈 거고 이게 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공률원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쪽으로 좀 가야 정상이죠. 그럼 조금 더 줄어들 것이고 많이 줄면 어떻게 돼? 많이 휘면은 좀 많이 줄어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상 우리가 이걸 자세히 들어 물론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봐. 재밌잖아. 이런 거 알면 재밌다니까. 그럼 뭐냐면 여기 이제 중심을 하나 딱 잡고 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중심을 딱 잡으면 공률원의 중심이겠죠. 이런 게. 뭐 공률원의 중심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쪽쪽쪽 가잖아. 자, 그러면 이게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다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갖고 어떻게 돼? 안쪽으로 바깥으로 들어가지.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뭐지? 이거 혹시 이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공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드는 공률이 변하는 어떤 곡선이 만들 때 여기다 이렇게 접하는 게 뭐랄까 뭐 바퀴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쫙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바깥으로 뛴 거지 이렇게. 그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알지?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청룡열차라고 하는 거 타면 이렇게 휙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런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지. 재밌잖아?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이거 무슨 선이라고 하죠? 모르죠? 통과하겠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인간들이 뭐 아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 자체가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공률 반지름은 교계는 뭐다? 임의의 그 곡선 위에서 뭐 접하는 공률원의 뭐 반지름을 공률 반지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률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주어진 녀석에 저기 나오는 카파에 뭐가 된다?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쓰는 대로 가면 여기 얼마? y2'의 크기라고 쓰고 위에다 얼마? 루트라고 쓰든지 아니면 괄호치고 얼마? 1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쓴다? 2분의 3승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매개변수로 나타난다면 R이라고 하는 녀석 썼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써서 얼마? 밑에 들어가는 녀석이 뭐 X', Y2',
마이너스 x에다가 2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써주고 위에 나온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의 전체 얼마? 2분의 3승이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볼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형태를 한번 봤는데요. 공률원, 공률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공률원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공률원에서 당연히 그 자취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죠. 그 말은 당연히 뭐도 필요하다? 공률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공률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의 중심이라는 거죠? 공률원의 중심이지. 그러니까 공률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도 역시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하는 걸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뭐랄까 뭐 베이직한 형태, 가장 베이직한 형태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거, 뭐 예제가 하나 있네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y 콜 ln secant x예요. y 콜 ln secant x. 자, y 콜 ln secant x가 있는데 이거 위에 이미점에서 공률 반경 r을 한번 구해보시오라는 거죠. 자, 공률 반경 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y 콜 fx 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요 아이디어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이 아이디어를 반드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거 미분하죠. secant x 얼마 돼? 탄젠트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secant x분의 1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없어지고 얼마? 탄젠트 x가 되겠네요. 자, y 프라임이 탄젠트 x가 됐으니까 y2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탄젠트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얼마? secant 제곱 x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우리가 계산 다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키워드가 어떻게 됩니까? 쫙 써서 어떤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다.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절대값을 써서 x 프라임, y 프라임에서 얼마 됩니까? 여기서 2 프라임에 대한 크기를 써주고 주어진 녀석이 얼마?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전체 제곱이 얼마? 2분의 3승을 우리 딱 땡겨주면 된다 이거죠? 바로 땡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y2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인가? y2 프라임 얼마? secant 제곱 x죠? 자, 크기분의 1 플러스 y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y 프라임이 탄젠트 x가 탄젠트 제곱 x가 되겠지. 자, 이 녀석의 2분의 3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녀석이 뭐죠? secant 제곱 x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알잖아.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약분되고 secant 얼마? 3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두 개를 뭐 한다는 거죠? 약분시켜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secant x가 되더라. 그래서 공률 반지름 자체가 secant x가 되더라. 그러면 카바추어는 뭐가 되죠? 코사인 x가 된다라는 거죠. 뒤집은 거니까.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뭘 볼 거냐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형태를 본다? 공률 중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률 중심은 단지 그림을 한번 그려서 기하학적으로 먼저 선생님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Y축이 있고요. 그림 삐딱하다 이거. 아이씨, 이제 X축이 된다 이거죠? X축.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선생님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냥 그림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건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쳤을 때 여기 중심을 하나 잡고요. 이 공률을 가지고 있는 원에 반지름자, 공률원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반지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녀석을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뭐가 될까? 곡선이 하나 있다고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곡선이 하나 있다고 쳐버리면 이게 y 콜 fx라고 쳐버립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당연히 여기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겠죠. 요 점에서 뭐를 생각하자고 우리가 바로 공률을 생각했을 때 그 공률 반지름을 우리가 구해서 공률원을 하나 형성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공률원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쳤을 때 여기 나오는 녀석에 여기 중심을 라지 x, 라지 y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럼 얘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얘를 찾는다를 뭘 참기는 얘를 찾는다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서 키포인트는 가운데 있는 녀석 이렇게 각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수직을 한번 딱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각도가 이렇게 해서 뭐가 돼? 세타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보고 요 길이를 내가 R이라고 보겠습니다. 왜? 공률 반지름 라지 R이라고 쓸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 접하는 녀석을 하나 잡아놓고요. 여기 접하는 녀석을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공률은 얘하고 관계 있으니까 접선을 알파에 대한 식을 찾기 위해서 한번 접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었죠? 자, 그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 자, 여기 나오는 각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세타 알파로 써볼까? 알파로 써봅시다. 알파를 많이 하니까. 알파하고 비교해볼까요? 이 해각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알파가 되죠.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여기를 봤을 때 얘를 요렇게 그대로 딱 내리면 되죠. 자, 요렇게 내려버리고 나서 여기서 요렇게 수직으로 딱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수직으로 딱 올리면 요 녀석 두 개가 서로 뭐 한다? 이렇게 나란하잖아. 자, 나란한 상태에서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인가 이 말이야. 그 이유는 요게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이잖아. 그쵸? 그럼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일 때 여기는 주어진 게 90도야. 그럼 알파인데 요걸 우리가 x로 만들어 보자 이거죠. 알았어요? 얘를 알파를 x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 두 개 다 90도 맞잖아.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삼각형을 생각하면 여기 어떻게 돼? 접선에서 원에다가 접선이니까 당연히 수직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얘기한다고? 선생님 조금 전에 이제 수업하기 전에 뭘 좀 먹었는데 자꾸 이빨 사이 끼네. 환장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중간 선생님이 무슨 틀리 낀 사람처럼 자꾸 혓바닥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서요. 뭐 자꾸 말이 꼬여서 그래. 자, 여기서 만들었을 때 뭐 날랐는데 안 보였죠? 자, 이렇게 x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여기가 x 표시고 이렇게 두 개 합하면 90도란 말이야. 이렇게 90도가 되는데 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요게 90도니까 요렇게 두 개 합한 게 뭐가 돼요? 90도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x 표시로 똑같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알파가 돼야 돼.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잖아. 여기가 알파면 서로 억각이니까 당연히 이게 알파가 돼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지 x와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라지 y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자, 라지 x와 라지 y를 한번 풀어본다라고 친다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라지 x와 라지 y가 되는데 자, 뭘 볼 거냐면 이 녀석 자체를 비교했을 때 이 x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 요렇게 해서 수선을 하나 딱 내려야 되지? 자,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면 요만큼에서 이거는 y랑 관계 있고 요만큼은 x랑 관계 있지. 그럼 여기 있는 녀석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어? r이라는 값에서 높이에 해당하니까 요만큼 간격은 뭐라고 쓸 수 있냐? r에다 얼마? 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r 사인 알파가 되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돼요? r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형태를 한번 본다고 친다면 결론적으로 이만큼의 x는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x, y 스몰로 봤을 때 요 점에서 요만큼 빼는 거죠. 라지 x라고 하는 곡률원의 중심의 x좌표는 x라고 하는 녀석 이만큼 거리에다 여기니까 x라는 거리에다 얼마? 마이너스에다 r 사인 알파를 해주면 되겠죠. 자, y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결론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에 있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요만큼 있는 y라고 하는 놈에다가 덧셈을 해주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y 위쪽으로. 알았죠? y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y 플러스에다가 위쪽으로 얼마 돼? r 얼마?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xy 대신에 밑에다 r이라고 적혀있는 녀석은 이미 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뭐가 됩니까?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바로 역수였죠. 뭐죠? 바로 y2'의 크기분의 뭐였습니까? 1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전체 2분의 3승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에다 이제 우리는 알파를 생각할 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자, 뭐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탄젠트 알파. 자, 여기서 탄젠트 알파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죠. 뭡니까? 역시 앞에 거랑 똑같아. y'이라고 보고 알파 자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한번 써볼게요. 사실상 직각삼각형을 써서 우리가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로 놓을게요. 그럼 탄젠트 알파가 얼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1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 사람 있다면 바로 나가. 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 뭘 쓸 거냐면 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여기서 보면 루트에다가 1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것뿐이 얼마? y'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역시 루트 얼마? 1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뿐에 y'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아니고 1이죠. 코사인은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하적인 연습도 좀 해보자는 뜻이고 우리가 어떤 뭐 당연히 우리가 곡률 중심을 구하는 공식들은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y꼴 fx의 형태가 나왔을 때 만들어가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친다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다 치면 집어넣으면 x는 어떻게 돼? x-에다 r이 이거죠. y2' 에다가 1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2분의 3승에다 곱하기 사인 알파요. 사인 알파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얼마? y'의 전체 제곱에 2분의 1승이 얼마? y' 되겠죠.
자, 그 결과 x-에다 이 둘은 죽어버리고 얼마? 1 플러스 y 프라임에 뭐가 되죠? 그 자체가 남죠. 그럼 얼마? 여기다 써보면 y의 2 프라임에다가 크기 분해. 여기 나온 게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약분돼버리고 y 프라임에다 괄호 열고 1 플러스 y 프라임 얼마입니까?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2분의 1승을 약분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한 식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뭐를 알아보려고 하냐면 자, y를 찾아야겠지. y도 찾아야 되잖아. y는 y 프라임에다가 r 얼마 되죠? 루트. 자, 루트가 아니고 뭐? 왜 자꾸 루트라? y2 프라임 분의 얼마 됩니까?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전체 제곱에 2분의 3승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얼마 됩니까? 여기 있는 y 프라임 대신에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전체에 2분의 1승분의 1만 딱 해주면 되겠죠? 원래는 여기는 y 프라임 있죠? 여기는 y 프라임 없어요? 그러면 이 말 자체는 뭘 뜻하는 거야? 여기 있는 식에서 뭐만 제외해주면 된다? y 프라임만 없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걸 여기다 써볼게요. y는 어떻게 됩니까? y에다가 플러스에다 주어진 녀석 얼마? y2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에다가 분해 주어진 녀석 약분해서 얼마?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 요렇게 만들어 놓고 얘랑 비교한 다음에 y 프라임이 하나 더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말 자체는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냐면 항상 뭐가 돼? y라는 값은 위쪽으로 이렇게 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쪽으로 와서 다시 뒤쪽 부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본다라고 친다면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자, 얘가 어떻게 돼 있냐? 자, 얘가 나와 있는데 y 콜 2x x 제곱이죠. y 콜 2x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거 위의 점이에요. 이거 위의 점. 자, 위의 점 1,1에서의 바로 공률 중심을 한번 구해보자. 공률 중심.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단위 접선 벡터나 단위 주법선 벡터, 단위 종법선 벡터 뭐 이런 거 구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공식에다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였습니까? 스몰 x 마이너스에다 얼마 됐었죠? y2 프라임의 크기에다가 주어진 녀석에 y 프라임 써주고 1 플러스 얼마? y 프라임의 제곱이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y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얼마 돼요? y에다가 더하기에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y2 프라임의 크기에다가 y 프라임 없어지고 얼마?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맞춰서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되냐? 2-2x야. 바로 그냥 쭉쭉쭉 나가면 되는 거야. 특별한 거 없어. 자, 2-2x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y2 프라임 찾아야겠죠. y2 프라임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위의 점 1,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1,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 이거는 바로 y 프라임은 제로가 돼버리네. 해피하다. 정말 해피하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우리는 행복한 거죠. 자, 라지 x라고 써볼까요? x라고 하는 것은 1이니까 1 빼기에다가 y2 프라임이라는 게 마이너스 2죠. 거기에다 크기니까 2라고 써주고 y 프라임 자체가 제로니까 바로 0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y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쓸 수 있다? y라고 하는 건 small y 얼마? 1이죠. 1에다가 플러스에다가 y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크기 2입니다.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은 얼마에 그냥 0이니까 얼마? 1이 되겠죠. 그럼 얼마요?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공률,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라지 x, 라지 y로 포함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표현된 녀석은 1, 얼마? 2분의 3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공식상으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 녀석 자체가 우리가 카바추어를 한번 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공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구해서 반지름을 찾아본다면 주어진 녀석 카바추어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에다가 y 프라임의 제곱이 되니까 0의 제곱이 되겠고 2분의 3승분의 y2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2죠. 자, 이거에 절대값 붙었으니까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카바추어가 2가 나왔다라고 하는 녀석은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본다라고 쳤을 때 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얘가 이제 x좌표가 되고 제로에서 y좌표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y 콜 얼마? x를 묶어줘 버리면 2-x가 되는 거야. 그럼 제로하고 2를 통과하는 거니까 제로하고 얼마 돼? 2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주어진 녀석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위로 요렇게 해서 볼록하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친다면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가 뭐가 돼요? 어디서 판단하냐면 1,1이라는 거죠. 그러면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 자체가 얼마예요? 1 되는 거니까 결론 무슨 뜻이냐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죠. 1,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곡률원에 대한 중심을 찾는다고 했을 때 굳이 이런 공식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림을 기하만 잘하면 바로 파악 가능하단 말이야. 어떻게 파악이 가능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꼭대기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얘밖에 더 있겠어?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가 뭐가 된다? 1,1에서 이 곡률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곡률원은 여기다 잡을 수 있겠고 이 녀석이 카바초가 2라는 말은 여기 주어진 녀석이 뭐를 생각하는 거야? 반지름이 2라는 뜻,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카바초가 2니까 어떻게 됩니까? 곡률 반지름은 2분의 1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1인 상태에서 여기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의 키포인트를 잡으면 여기가 얼마? 주어진 녀석이 2분의 1씩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주어진 녀석 자체의 포인트를 딱 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2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난다. 여기가 2분의 1이면 요만큼 높이는 얼마 돼? 2분의 1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y값은 얼마 돼야 돼? 2분의 1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 x값은 당연히 1이겠죠. 그럼 x는 1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주어진 아이디어 자체를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이거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니까 계산을 하는 순간에 1,2분의 3인 줄 알았는데 실제 계산하고 나니까 뭐가 나왔다?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상에 나왔어요.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풀 때는 반드시 곡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y의 위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돼서 아래쪽으로 간다면 그 y보다 어느 쪽에 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곡률에 대한 중심을 찾을 때는 바로 그 점이 어느 쪽으로 카바추어가 만들어졌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 안 하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1,2분의 1이 곡률 중심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해서 나오는 건 1,2분의 3이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냐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고 우리가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갑자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자, 이제 우리는 극좌표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극좌표기를 따라갈 때 x 이꼴 얼마 돼요? 우리가 중요 r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x 이꼴 r 코사인 세타로 놓을까요? 그냥 x 이꼴 뭐야? r 코사인 세타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y 이꼴 어떻게 됩니까? r 사인 세타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ds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었죠. ds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dx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얼마? dy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넣고 풀어본다면 그쵸? d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가 됩니까?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되죠?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뭡니까? f세타죠. 그거 얼마 돼? 미분하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 얼마? 플러스인데 뒤쪽 거 생각하면 얼마 돼? 그대로 두고 얼마 됩니까? 미분합니다.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dy라고 하는 걸 볼까요? dy라고 하는 것은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플러스에다가 그대로 두고 미분합니다. 얼마?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뒤쪽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d세타가 붙겠죠? 그 d세타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산해버린다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f' 제곱 코사인 제곱 f'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f'의 제곱 세타를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뭘 씁니까? 요렇게 쓰면 f' f 코사인 제곱 그 다음 얼마? 요렇게 되면 얼마? f' 코사인 f 세타 사인 세타 f 사인 코사인이죠. 그럼 요렇게 하면 얼마 돼? f 사인 코사인 플러스 얼마가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 남는 것이 f 세타 사인 제곱 세타 f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 됩니까? 더하기 f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속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바로 뭐 d 세타의 전체 제곱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뭐 ds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출 수 있다? 루트에다가 얼마 됩니까? f'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제곱에다가 얼마? f제곱이 되고 뒤쪽으로 얼마? d세타가 기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경우는 뭡니까? r 이퀄 f세타라고 할 때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ds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극좌표기로 나타난다면 r'의 제곱 더하기 얼마? r제곱이 얼마? d세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DS라고 하는 녀석을 찾았기 때문에 알파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부분만 찾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역시 공률을, 카바추어를 구해낼 수 있겠죠. 알파라는 녀석만 잡아주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 공률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 동경 벡터하고 접선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어떤 공식을 알아야겠죠. 선생님이 어떻게 다변수 미적분학을 들은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학생들이 있겠죠. 자, 그런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식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뭘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실제 우리가 극좌표기를 썼을 때 이게 어떻게 Y축이 될 것이고 이쪽에 뭐가 됩니까? X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다고 쳤을 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가 이렇게 해서 됩니까? R 이꼴 얼마? F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R 이꼴 F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긴 한데 이 녀석에서 뭐를 이제 키포인트로 잡으려고 하냐면 R 이꼴 F 세타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 우리가 뭘 보려고 해요? R 프라임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실제 여기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각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만나는 점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선을 쫙 꺼보도록 할게요. 자, 선을 긋게 되면 하나의 벡터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벡터의 형태를 찾을 때 여기 있는 데서 우리는 세타라고 표현할 것이고 요게 세타 알파 할 때 이제 선생님이 다변수 미적분학 할 때 얘기했었지만 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여기를 뭐냐면 푸사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탄젠트 푸사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라고 해석되냐면 R'분의 R이라고 이제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써가지고 쭉 전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식만 쓰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뭘 써줄 수 있다? 바로 카바추어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바로 알파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보다시피 얼마? 바로 푸사이에다 더하기 얼마죠? 세타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D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D푸사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D세타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D알파는 R'과 R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저 식에다 바로 그냥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푸사이는 R'분의 R이에요. 자, 그러면 D알파 D푸사이니까 D푸사이를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버리면 D푸사이는 결국에 주어진 게 얼마? 푸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크탄젠트에 뭐가 됩니까? R'분의 R이 되는 상태니까 이 녀석을 제곱합니다. 1 플러스에다 얼마? R'분의 R이라고 하는 놈의 전체를 제곱하고요. 얘를 미분하죠. 아, 이거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빼볼게요. 뭐가 됩니까? 분모를 제곱하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미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쓸 수 있죠. 자, 보세요. 이런 결과 나오는 거 맞죠? R'R'이죠. 왜?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빼기 그대로 두고 미분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자체 전날이 복잡하네. 자, 여기서 더하기 얼마 돼요? D세타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그냥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푸사이를 하면 어차피 어떻게 돼요? 다 그냥 D세타가 붙겠죠. 여기다 얼마?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건 다 R, F세타니까 세타에 관한 식이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D세타를 나올 거 아니야.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보자. D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된다? 쫙 꺼서 이게 얼마 됩니까? R'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 더하기 얼마? R제곱이 만들어지고 R'의 제곱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R'의 전체 제곱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R'의 전체 제곱분의 R'의 제곱 빼기 R2'. 난 몰라. 그냥 지금 너무 진항이 길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볼 것이냐? 결론적으로 뚝쭉 짜자보면 뚝이 뭐야? 뚝.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면 요거 둘 다 약분되죠. 남는 것이 R' 제곱 더하기 R 제곱이 되겠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R'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R2' 되고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얼마? R' 제곱 플러스 얼마?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식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본다면 R'의 전체 뭐가 됩니까? 제곱에다 더하기 R 제곱이 되겠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얼마 됩니까? 2R'의 제곱이죠. 2R' 제곱에다 마이너스에다 얼마 됩니까? R2'에다가 더하기 얼마? R'의 그죠? R2'에서 R 제곱이 되겠죠. 이제 혀가 다 말린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카바추어라고 하는 녀석은 결코 어떻게?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써서 풀어야 되겠죠. D알파, D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알파, DS니까 D알파가 이놈이죠. 거기다 DS예요.
DS라고 하는 녀석 앞에서 배웠을 때 뭘 배웠습니까? 이것도 D세타가 있을 것이고 이쪽도 D세타가 있을 것이고 어차피 약분돼버리고 신경 안 쓰겠습니다. 아래쪽 어떻게? DS는 요 녀석에 뭐가 돼요? 2분의 1승이 들어가니까 분수로 만들어버리면 R'의 제곱에다 더하기 얼마? R제곱에 전체 얼마 됩니까? 여기가 1승인데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돼요? 2분의 1승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3승이 될 것이고 똑같죠? 2분의 3승.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 있는 녀석 그대로 쓰겠습니다. 2R'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RR 2' 더하기 얼마? R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우리는 극좌표기에 관련되어 있는 카바추어를 구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하냐? 가장 쉬운 방법 그냥 외워버리면 그만이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본다면 자, 예를 본다면 R equal 자, 뭐냐면 A sin 세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에서 우리 뭘 찾는다? 곡률 반지름 R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계산해갖고 뭐 하면 됩니까?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자,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자, 힘들다. R'은 얼마 됩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자, R2'이라고. R2'은 결론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 녀석에다 뭐합니까?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뭐 계산하고 쭉쭉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곡률에 대한 부분을 Y꼴 fx나 이런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외우고 쭉쭉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파악하고 지나가도록 하세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